네. 지금부터는 여권의 비례정당 두 곳의 비례 후보 공천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시민당으로 가겠는데요. 당초 어젯밤 늦어도 어제 자정까지는 발표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는데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미뤄지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그 비례 후보였던 사람들이 순번 전면 배치가 필요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2분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오전 8시 잠시 후에 비례 후보 명단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8시에 예정대로 발표는 합니까? 네, 지금 그 응모자가 한 110명 정도 되다 보니까요. 예. 지금 밤새워 하고 있는데도 아마 낮이나 이른 오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이 꼼꼼한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그러면 지금 오전 8시도 아니고 오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네. 예, 그러면 애당초 왜 어제 그 저녁쯤에는 발표가 될 거다라는 일보부터가 그러면 이게 잘못 전달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겁니까?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정은 검증 문제가 지금 가장 핵심 문제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 엄격한 검증에 좋은 후보를 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네. 그걸 아주 꼼꼼하게 저희가 의뢰를 드렸습니다. 지금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당연히 뭐 후보가 낸 자료를 근거하고 네. 또 그 자료의 근거와 이 별도로 네. 저희가 그 민주당의 예.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까요? 그거를 또 총 동원해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심지어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약간의 어떤 뭐 불확실한 게 있으면 당사자한테 다 110명 되는 당사자 모두 대상돼서 전화적 통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검증 과정에서 지금 검증으로 인해서 탈락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면 좀 저희가 지금 심사 과정 중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세세한 거를 뭐 보고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흠 정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좀 결과가 나와봐야 되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례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라는 지금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애당초 이제 10번 이후부터로 이제 순번 배정을 할 예정이었는데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 첫째, 검증되지 않았던 이른바 소수 정당 후보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열린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 비례 여기서 이제 독자적으로 비례 후보를 내버리면 표가 분산이 돼버려서 순번이 뒤에 가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금 그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지금 더불어시민당 그 지도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소수당 문제는 지금 참여한 소수당은 네. 이곳에 와서 서로 논의하는 취지로 오신 거기 때문에 네. 저희들의 엄격한 검증에 의해서 충분한 자격이 되는 분만 이 후보로 제시됩니다. 네네. 따라서 네. 후보를 내지 못하는 소수당도 있고요. 음흠. 누가 봐도 이제 공감할 만한 후보가 되고요. 예. 또 열린민주당의 상황은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새삼스럽게 그것이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민주당 대표께서 분명하게 어떤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네. 후순위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민주당 비례 후보께서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앞에 후보가 제시될 거라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말씀을 정리하면 원래 방침대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후보들은 10번 이후에 순번을 배정받는 그 원칙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첫째. 네네. 아마 11번부터 배정됩니다. 그렇죠. 11번부터. 그러면 네. 지금 여기에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소수정당이 4당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소수정당 한 정당별로 한 석씩만 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뭐 3% 미만 소수정당은 네. 원내 진입을 위해서 네. 충분한 후보가 있을 때는 한 석 정도는 배정될 겁니다.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가자평화인권당 같은 경우는 비례 후보로 딱 한 명을 냈는데 탈락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맞습니까? 뭐 적절한 후보가 없으면 탈락합니다. 그러면 4명이 아니라 3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10번까지 최대 7명의 비례 후보는 자체 공천을 하게 되는 겁니까? 더불어시민당에서?
그쪽 국민 추천에 의해서 예. 적절한 후보로 채워지게 되죠.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110명의 상당 부분은 그 자체 공천 후보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국민들이 뭐 다양한 분야에서 네. 주신 분들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들의 그러니까 자체 공천의 어차피 걸러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체 공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밤새와는 검증 절차고요. 그리고 그 응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공공보건의료 분야라든지 네. 또 그리고 저희 촛불 시민들의 언론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예. 공고에 따라서 예. 이제 응모해 주신 분들이죠. 아, 그래요. 뭐 몇몇이야 뭐 제가 여쭤봐도 말씀을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그냥 건너뛰기로. 잘 모릅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 더불어시민당의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순서 때문에 네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여기로 건너갈 것이다라는 보도는 계속 있었는데 혹시 논의가 좀 진척이 된 게 있었습니까? 예,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 더불어시민당이 네. 그 민주당의 사표를 활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건 민주당 측에서 충분한 이 상황 파악은 하고 있을 것이고 네. 그것에 준하는 어떤 그 의원의 네. 어떤 이동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 혹시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 넘어오기로 결정이 된 그 숫자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아직 딱 정확히 숫자를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네. 최소한 상위 뭐 3, 4위 정도에는 예.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는 확실하고요. 아, 3, 4위 정도에 갈 수 있다. 그 정당 순서가. 뭐 그거는 더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네. 그 수준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여쭤볼게요. 정의당보다 앞순위가 되는 겁니까? 후순위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직 딱 어느 특정 정당의 앞서냐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숫자가 확정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네네, 근데 뭐,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단 넘어오기로 확정된 의원이 서너 명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거보다 더 많습니까, 대표님? 30명보다는 아니요, 서너 명. 서너 명보다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쭉 지금까지 오면서 네. 한쪽에는 시민 원로분들 또 한쪽에는 뭐 열린민주당처럼 셀럽 분위기의 네. 그 분들이 있지만 이 정치의 본질은 평범한 시민들에 의한 평범한 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여러 어떤 어려움은 있지만 좋은 후보를 내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열린민주당이 이제 아마 완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4월 그렇죠. 15일까지는 전략적 이별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열린민주당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건 뭐 저희는 예를 들어서 다른 정당들이 참여하는 이제 빈그릇 정당이라면 거기는 자체 후보를 갖는 새로운 그 신당이기 때문에요. 네. 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고 다만 그분들의 어떤 그 입지나 내용 같은 것을 봤을 때 네. 서로 함께 가는 부분이 있고 또 경쟁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이 선전하면 할수록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뭐 이게 이제 등식처럼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도 있죠 분명히.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내지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 후보가 몇 명 정도까지 당선이 될까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세요? 네, 저희는 뭐 한 17 정도. 그 정도? 네네. 17명. 그래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비례 후보 그러니까 그 11번부터 배치돼도 한 7명 정도까지는 당선 안정권이 들어간다 이런 계산이신 거네요. 정리를 하면.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좀 하나 여쭤볼게요. 총선 이후인데요. 총선 후에 그 더불어시민당은 바로 해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는 당규에 일단 해체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바로입니까? 한 달 후일 거예요. 아마 무슨 철이 있고 그래서 4월 한 5월 15일인가 중순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 당규에 못 박았습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네네. 총선 이후에 아마도 이제 최대의 정치 일정이 공수처 설치일 것 같고 7월에 발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공수처 설치해서 일단 첫 번째 절차가 공수처장 추천 과정이 되는 건데 네네네. 그 추천위원이 야당 몫으로 2석이 지금 그러니까 그 배정이 되어 있는데 뭐 한 석은 당연히 미래통합당에서 가져간다고 할 경우에 한 석을 어디서 가져가느냐. 그래서 제3의 원내 교섭단체가 어디가 되느냐가 관건이라는 전망이 이전에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냐면
네. 일단 공수처를 염두에 둬서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일단 통합을 해서 제3원내교섭단체 뭐 통합이 안 되더라도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공수처장 추천까지는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네. 뭐 검찰 개혁이나 뭐 이런 취지에 의한다면 네. 뭐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당의 공식 입장은 해산으로 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변동의 여지도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뭐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그거는 이제 지금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냥 가정의 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런 뭐 최소한 이 촛불 시민들의 뜻인 검찰 개혁을 이 자체가 목적이지 무슨 뭐 정당의 유무가 중요한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이라면 저희가 좀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 생각이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민주당이 더불어시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시민을 위하여죠.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해서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출범하는 과정에서 정치개혁연합과의 관계 설정이 이제 논란이 됐었고, 네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결성이 돼서 그동안 활동을 해왔던 녹색당이나 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참여가 안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실 좀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예, 그건 아마 실제 진행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원래 처음부터 이 모든 정당이 와서 논의하는 거지 사전에 어떤 의석 배정을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3% 미만 정당의 경우는 참여 정당끼리 논의해서 뭐 더 의석수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두 당은 이미 사전에 이제 두세 석씩 미리 할당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소수당 내에서의 갑질이라고 보아서 잠깐만요. 그러면 녹색당이나 미래당이 우리 당에게 2석 내지 3석을 달라라고 물밑에서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것은 이미 민주당 대표의 언급에서 사무총장이군요. 사무총장 언급에서 확인됐고 또 실제 저희 협상을 진행한 저희 측에서도 확인됐고요. 아마 그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더불어시민당 출범 전에 시민을 위하여 단계에서 그러니까 직접 그런 얘기도 들으셨습니까, 대표님도? 예, 그건 전에 들었습니다. 직접 협상을 맡은 다른 최백원 공동대표를 통해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민주 진보 세력의 분열로 좀 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 진영에서는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이 국민들과 함께 현장화시키는 게 이제 정치가 필요한데요. 지금 당연히 녹색이나 미래의 가치는 저희가 너무 공감하는 그러한 사회적 가치인데 그것을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능력이 좀 적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자기 소수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중요한데 그것을 내세워서 사전에 어떤 기득권을 요구한다든지, 뭐 우리 당에 몇 석을 더 사전에 이렇게 배당하고 논의하자든지 이런 것들은 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쯤 돼야 이제 비례 후보 명단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대표님과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 명단에 포함이 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